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부품 조달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기업과 해외 공간에 파견된 외교관까지 개입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망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다고 경고하면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인 수법들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처음으로 합동 발령한 이번 주의보는 전 세계 산업계를 상대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과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생산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해외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개망에는 북한의 해외 공간이나 무역사무소 내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등 부처 합동 주의보는 이어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의 수출 문서에서 상표를 잘못 표기해 전문 자재를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 가능한 범용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으로는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 알루미늄, 전구 물질 등 8개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는 물론 제3국의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서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으로는 북한 군수공업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과학원 등 6곳이 명시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부처 합동주의보는 이어 미국은 전자화학, 금속, 금융, 물류 등 관련 업계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시도를 감지하고 좌절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영내와 국제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은행을 속여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기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설립돼 동남아시아에서 운영 중인 기업체 양반 코퍼레이션이 미국의 은행을 속여 미국 달러화 거래를 처리하게 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공모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벌금 67만 3,714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양반 코퍼레이션이 이중 송장 발행 관행을 이용하고 허위 진술을 통해 북한이 구매한 물품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는 등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국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 거래를 처리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유령 회사를 이용하며 장부 위조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하는 것은 북한이 위험한 핵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과 인도, 호주와의 동맹체인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협력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중국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31일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강력한 다자 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 지역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유럽연합, EU와 같은 협력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 즉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의 동맹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4개 나라로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2기나 다음 대통령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다만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미국 관점에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이 연합시키지 못한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쿼드를 확대해 동맹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배경에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As you know, the concept of the Quad really is to link these traditional American security partners who have often been so physically separate and so militarily separate because they're all join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individual bilateral alliances. There is no community of allies in Asia. 쿼드를 통한 동맹체 구상의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지적됐습니다. You have this ideological conflict of free and open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versus authoritarian regimes that band together for their own purposes. Although I wouldn't say that it's directly to counter China. It is really more positive in that like-minded countries work together to achieve common objectives. 반면에 쿼드 동맹으로 참여하는 건 중국과의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생산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마저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나토로 뭉친 유럽 나라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분쟁 관계가 많아 연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here's a single Asian country that would accept their current borders as final. We have all these territorial disputes, India, China. Even within ASEAN, you hav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ASEAN members. 전문가들은 내년에 어떤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미국의 동맹체계가 중요하며 의회 역시 중국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심각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명의의 관보 공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체포와 구금 등 안전상의 우려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북한 여행 금지 관련 조치의 필요성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으며 이번 여행 금지 조치 연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조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비핵화 압박에서 벗어나 내정을 관리할 시간을 벌고 있다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은 1일 개막한 서울 안보대화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덜 받고 있다면서 북한은 향후 중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 간 이간질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왕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으며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다면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조만간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